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차 11강 되겠습니다. 교재는 200페이지고요. 지금 이 시간은 2차와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점수 획득도 아주 용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수는 최소 80점 이상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농업재보험 법령입니다. 원래 손해평가사는 어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보험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차에 특히 1과목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배웠던 내용이 2차 시험에도 이어집니다. 그걸 아시고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농업재보험의 목적입니다. 농업재보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작물. 농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파트가 있다. 근데 여기서 1차에서 강조하는 것은 농작물 중에서 농업이니까 양식, 특히 중요한 것은 양식이다. 그냥 수산물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양식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재보험법은 농업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작물과 2차에서는 농작물, 가축, 시설 파트, 농작물, 임산물, 그 다음에 가축, 농업용 시설, 이 파트로 나눈다. 플러스 1차 시험에서는 농업재보험이기 때문에 양식 수산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농업재보험의 개요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농업재보험.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잘 보시면 농업이 있고 어업이 있고 농업재보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농작물과 임산물, 산에서 이렇게 자라는 밤 이런 거는 임산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농업재에는 가축과 시설물, 이것이 2차의 주된 핵심 사항이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2차. 이 부분 그대로 나옵니다.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를 갖다가 우리는 자조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위험이라고 합니다. 종합위험을 담보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담보하고 특히 질병, 병충해도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게 있고 또 특약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종합위험이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아시고 특히 병충해에 대해서도 담보를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충해는 고추, 감자, 지금 어차피 2차 공부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추와 감자, 벼에서도 담보를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그래서 병충해 그러면 4곳에서 담보를 하는구나. 고추, 감자, 복숭아는 보통약관에서, 그리고 벼에서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 그 다음 질병은 특히 돼지에 대한 질병 담보, 가축에 대한 질병 담보, 이 부분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1차 시험 볼 때는 나오되면 저 정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답이다 하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범사업은 2차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쓰라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점으로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보험사업, 농업재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가로넣기,
또는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이 뭐다? 시범사업이다. 미리 시범사업 하고 난 뒤에 이제 본사업으로 간다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2023년도 23년 9회 시험일 때와 2024년도 10회 올해 시험 볼 때 품목이 61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늘었다 하는 정도는 이 시간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시험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우리와 관련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그 다음에 어업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의 주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본 계획은 한번 쓱 보시고 틀린 것은 했을 때는 기본 계획은 대관소찰이다. 기본 계획은 크게 본 것이 대관이고 답은 소찰입니다. 소찰. 아닌 것은 한 것은 너무 보험 요율 산정에 너무 세세한 부분을 나온 것이 그것이 바로 답이다 하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중요한 사항은 심의의 구성입니다. 심의의 구성은 시험에 거의 나오죠. 그래서 몇 명이 부위원장 각 1명, 21명을 하고 심의의 위원장은 차관이 합니다. 차관. 장관이 거기까지 안 하겠죠. 심의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의의 위원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3급 공무원 특히 숫자 나오는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원의 임기도 3년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죠. 바로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심의회의도 심의회의는 재력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에 소집한다. 이 가로넣기 3분의 1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나머지는 읽어보면 법령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쉽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출문제 교재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서 여러분 이제 성분을 보셔야 되는데 농업재보험상의 용어로 정의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농업재해는 업이 아니죠. 농업재해는 농작물과 임산물과 가축, 시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옳지 맞는 거죠.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이다. 그 다음 맞는 거죠.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이는 보험료를 설명한 거죠. 보험료 설명이다. 이거는 보험금이 아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많이 헷갈립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가입자가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회사, 보험자가 보험사고 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아셔야 되고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위원장이 몇 명이다? 1명을 포함한 21명. 그 다음에 장관이다. 차관이죠. 차관. 그래서 틀린 것은 차관이다. 이렇게 해서 탁탁 핵심되는 사항을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 대관소찰로 보셔야 됩니다. 대관소찰. 크게 보는 것이 맞고, 그죠? 기본계획은 대관이다. 그래서, 대관이 아닌 게 뭐지? 하는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거죠.
재보험의 종류별 가입 재고 방안, 그죠? 에 관한 사항. 크게 봤죠? 크게 봤으니까 답은 아니죠. 그 다음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크게 봤죠? 재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그죠? 근데 답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 너무 적잖아요. 그것까지도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가 없다. 다른 예제가 나오더라도 대관소차를 염두에 두시면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재보험법상 농업재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농업재보험입니다.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의 범위에 관한 사항 맞죠?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맞죠? 농업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크게 봤죠? 농업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맞네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다 맞는 것이 답으로 할 때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농업재보험법상 농업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죠? 농업재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물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화재, 그리고 병충해를 담보하는 품목이 있고 질병을 담보하는 품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조수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식수산업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입니다. 화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풍수재, 화재입니다. 화재. 풍수재 보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기본으로 해서 암기를 반드시 해 두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재보험 법령상 농업재보험 심의위원을 회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자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애매하죠. 일단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사실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답이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을 얻게 된 경우는 회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품위 손상으로 인해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약간은 감각적인 것 암기를 다 못했더라도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보험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그 다음에 숯불 임자의 산이죠. 임산물에 대한 것, 가축 재보험, 양식 수산물 재보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알아두셔야만 한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면 객관식이지만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은 농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이니까 농작물 및 시설물, 그죠? 임산물도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가축 재보험은 가축 및 축산 시설물. 가축이니까 가축에 대한 시설물. 이게 축사입니다. 축산 시설물이 바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를 이야기한다. 양식수산업체에 보면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입니다. 광어,
광어를 키우면 그 광어에 양식하는 광어에 대한 수산물 및 양식에 대한 건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70개 품목이다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2차에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있는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임산물은 감, 밤, 대추, 복분자. 이건 산에서만 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물로 분류를 했다 이거죠. 가축재해보험도 이렇게. 2차에서는 자세하게 각 부분별로 가액을 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상의 범위가 중요하죠.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그 중에서 보험 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이거 중요합니다. 2차에도 시험이 여러 번 나왔죠. 더에 담보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5개를 쓰시오. 나왔습니다. 이것도 2번이나 나왔어요. 2번. 그래서 병충해에 대해서 담보하는 부분.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한다. 배에 대해서는 암기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은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세. 깨물어서 먹세.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줄무늬, 흰 입 마른 병에 흰, 그 다음에 줄무늬, 흰 줄무늬 벼멸구, 도열병, 벼도 깨물어, 깨씨무늬병, 또 먹새, 세균성 벼알 마른병, 먹새, 먹노린재 7가지거든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2차 시험에서도 필수 암기이기 때문에 지금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벼에 대해서는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에서는 조금만 쭉 안다면 그것만 아니면 답이죠. 예. 감자에 관해서는 고추에 대해서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피해율을 등급별 피해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감자, 고추. 복숭아에 딱 하나, only 한 개, 세균 구멍병. 복숭아 생긴 병은 보상해 주는 것은 세균 구멍병입니다. 복숭아 보시면 이렇게 검은검은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까지 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세균 구멍병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해서는 소, 사슴, 양, 말. 그 다음에 가축 전염 예방법에 따라서 가축 전염병을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죠? 가축 전염병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은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일 때는 담보해 주지 않는다. 왜?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골골골 해서 질병에서 부상은 3가지를 이야기한다. 난산, 산육마비, 출산과 관련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2차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돼지는 딱 3가지다. 요 3가지가 질병인데 담보하는 걸 쓰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G, PD, 로타, 바이러스입니다. 전부 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로타 양이, 암기 팁입니다. 로타 양이 패딩을 뜨개질 한다 해서 뜨개질,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패딩, PD, 뜨개질,
뜨개질 때 TGE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 꿀벌. 꿀벌은 허니문이잖아. 허니문. 자, 꿀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달달한 꿀벌 하면 허니문이잖아. 허니문. 허니문 여행을 가서 달달한 꿀벌이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 그래서 부젖병과 낭충봉화 부패병. 핵심 용어는 부부다. 그래서 부젖병, 낭충봉화 부패병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담보한다까지만 한 번만 들어놓으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12페이지 보험가입자. 자기 중요하죠. 이렇게 보험가입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도 유심히 농작물제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제보험도 요거, 양식에 대해서만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쉽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점수를 80점 이상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 모집에 관해서 보험 모집 자격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격에 대해서는 필히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엔 법령은 아주 쉽기 때문에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보험 모집에 관련 사항,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 기출문제도 보면 223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답만 말씀드릴게요.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금은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개인과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람과 법적인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법적인 사람, 법인과. 보통 회사는 전부 다 법인이라 하죠. 그게 사람과 똑같이 한다 해서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 보험 요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는 기초로 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보험의 보험 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를 기초로 해서 뭐 또는 뭐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근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게 농작물, 가축, 시설, 그 다음에 목적물별로 다르죠. 목적물별로. 가축이냐, 농작물이냐, 시설이냐, 목적물별로, 그리고 보상 방식별로 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래서 보상 방식이 생산의 보장인지, 뭔 보장인지, 농업수의 감소 보장인지, 보상 방식. 그래서 보상 방식 또는 보장 방식이라고 혼용했습니다. 보장과 보상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별로 가축인지 농작물인지 시설인지 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보상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되는 모두 고른 것은, 그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의 종류,
손해평가 요령에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 농업에서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이라고 설명을 언뜻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양식수산물에는 농업이 아니죠. 어업이죠. 어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임산물이 있고 가축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다. 이거는 어업이죠.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구분을 농업재해보험은 2차에서도 농작물, 임산물, 가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소, 오리, 타조, 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아주 쉽게.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가축재해 목적물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그칠라.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그칠다 해서 오리, 메추리, 꽁, 닭, 관상조, 거위, 칠면조, 타조, 그칠다, 타조. 이렇게 2차 시험 할 때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는 그칠다.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고 플러스 오토, 사양, 오토 사양꿀 해서 오토, 오소리, 토끼, 사슴, 양, 꿀벌. 요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만 해놓고 2차 가서 정확하게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그칠다.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 거의 칠면조 타조. 오토, 자동적으로 사양하겠다 하는 사양꿀. 오소리, 같은 오리니까 이는 하나는 오소리. 오토는 오소리. 토끼. 사슴. 양. 꿀은 꿀벌.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재해보험의 사업을 약정을 체결한 자가 농林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장관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 정관 필요하겠죠.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율의 산정자, 누가 보험료율을 산정하는지 개인적인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크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이란지 크게 된 것만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유리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와 목적물별로 옳지 않은 것. 잘 보세요. 이게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 농작물재해보험, 인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축산물재해보험 이런 건 없죠. 가축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그죠? 임산물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양식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수산물, 시설물, 축산물재해보험에는 없습니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축산물재해보험은 없다. 그죠?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만 있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해야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현행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 지금 미리 있습니다. 전부 다 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부 다다. 현재는 옥수, 밀, 국화, 복분자 전부 다를 재봄의 본목적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차에서 유심히 배울 걸로 생각합니다. 재봄, 벼에 대해서 보사하는 병조 아닌 것. 흰 줄무늬 벼멸구, 잎집 무늬 마른병. 이상하죠? 이런 건 없죠.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 예,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차 시험에도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재보험 사업의 운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0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이었죠? 11강. 예, 고맙습니다.